반갑습니다, 여러분. 김 소장입니다. 옆에는 우리 엄주임 나왔고요. 오늘은 지금 저희가 술 먹다가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엄주임도 공황이 왔었고, 저도 최근에 공황 발작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이 공황장애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황장애가 뭐죠, 엄주임? 그냥 좀 안 좋아요. 안 좋습니까, 그냥? 네. 공황장애가 온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이제 그 해외 출장을 자주 가게 됐는데, 해외 출장을 갔는데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갔는데 뭐 캄보디아에도 비행기 타고 계속 캄보디아도 갔다가 하노이 갔다가 호치민 갔다가 다시 하노이 가서 이제 하노이에서 다시 출국해서 부산 오는 일정이었는데, 다 일정을 소화하고 하노이에서 이제 부산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딱 이제 이륙하는 시점에서, 이제 딱 이륙할 때 원래 중력이 딱 받치잖아요. 받치는데 이제 그때 갑자기 한쪽 숨이 이렇게 좀 폐가 뭔가 좀, 한쪽 폐는 아니에요. 그냥 뭔가 가슴이 좀 막 오그라든다라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륙할 때였는데 그때 막 안전벨트 매라고 이렇게 삥삥 있고 승무원도 안 돌아다닐 때 그냥 막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갖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륙해서 올라가서 이제 고도 잡을 때인가, 아, 떠서, 예, 비행기 떠서 끄고 나서. 이게 막 각을 이빠이 막 이렇게 막 할 때 이상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스튜어디스한테 찾아갔죠. 그러니까 스튜어디스 찾아가니까 이제 스튜어디스 이상한 X반도 같은 걸로 안전벨트 딱 하고 있는데, 내가 가갖고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my arm lazy 이러면서 막 팔다리가 저리고 음, 이러면서 좀 뭐, 짧은 영어를 썼네요. 예, 뭐 숨을 쉴 수 없다. 그럼 뭐 이렇게 하니까 지가 too dangerous 이러더만은 투 갑자기 데인저러스. 그냥 하더만, 그 베트남 항공이었어요. 그래갖고 아, 하더만은 난 얘한테 뭔가 케어를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씨발 다시 음료수 케어가 하더라고. 음료수 나가주러. 그래갖고 이 새끼가 내랑 장난하네, 진짜 상태 안 좋은데 이러면서 딱 걸어가는데 한 세 발자국 걸었나 갑자기 숨이 탁 막히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저앉았죠. 주저앉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그냥 뒤로 쓰러졌어요. 기절했습니까? 기절한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숨이 안 쉬어지니까 뒤로 누웠지. 누우니까 이제 그 같이 그 출장 갔던 회사 사람들이 이제 내한테 다 뛰어오고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이 장난이 아니니까 시시하던 놈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비행기도 한국으로 가다가 그냥 홍콩으로 돌려가지고 홍콩에 불시착은 아니고 응급 착륙 해주고, 저는 홍콩에서 수술을 받고. 아, 그때는 기흉이었죠? 예, 기흉이었죠. 공황장애는 그때는 아니었고. 그냥 기흉이었어요. 기흉이었는데 그냥 단순히 기흉일 뿐이었는데, 이제 홍콩에서 수술을 받고 홍콩에서 기흉 이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수술을 비행기가 회항을 한 거네요. 폐암을 하고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됐죠, 그러면? 한 7시간 기다렸다 다시 떠가지고 어, 아마 저를 되게 원망스러워하겠네. 원망스러워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그때 엄주임님이 저보고 중국을 오라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예, 또 홍콩으로 했죠. 홍콩에서도 한국까지도 비행기도 못 타고 배로 와야 된다고. 예. 근데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니까 좀 괜찮은지 좀 뭐 놀자고 계속 예. 홍콩을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못 갔지만 결국 배를 타고 한국에 왔죠. 그렇죠. 홍콩에서 중국 선천으로 가서 신천 한국말로 신천으로 가서 거기서 청도 칭다오 찡따오. 칭다오까지 기차 타고 가고, 거기서 배 타고 인천까지 18시간, 18시간. 기차 12시간, 배 18시간 타고 왔습니다. 빡시네요. 그 뒤로 기흉이 생긴 거, 그 공황장애가 생긴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그 중국에 그 KTX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KTX인데 중국어로는 이제 까오티에. 까오티에라고 있는데, 이제 그거 타고 이제 오는데 까오티에 타고 갈 때도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몰랐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그 회사를 가는데 차 안에서 출근할 때 출근길에 차 막히잖아요. 차 막히는데 이제 막히는 거를 보는데
뭔가 좀 갑자기 답답한 느낌 들면서 갑자기 다시 기흉 터졌을 때 그 느낌이 빡 나면서 이게 와, 내 또 기흉 터졌구나. 이 기흉이란 게 재발이 많다라는 걸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와, 이 무슨 일이 있다 이래갖고 몇 번을 내가 그 차를 세워가지고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3번, 많게는 3번까지도 실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MRI도 찍고 뭐 CT도 찍고 뭐 흉부외과 이마가 이상하다 싶으면 저쪽 병원도 가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 몸 심장 뭐 초음파 오만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몸에는 너무 건강하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런 말을 깨끗하다. 계속 하니까 이제 내가 이거는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거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이제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뭐 이제 테스트 좀 하더라고. 뭐 종이에 뭐 적는 거. 근데 그런 건 나는 원래 믿지 않아요. 안 믿는데 어쨌든 그거를 받고 저한테 이제 뭐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약을 처음에 뭐 약한 거지만 딱 주더라고. 주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그냥 내 기분이겠죠. 이거를 뭐 플라시보 효과라 플라시보 뭐, 효과.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를 먹고 나니까 확실히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이제 부산에서 좀 더 괜찮은 정신건강의학과라는데 제가 다니는 데가 있어요. 서면에 거기를 갔는데 이제 지금 이 약으로도 안 된다. 이 약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 약을 먹어봤는데 와,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게 안 오더라고요. 아예 일절. 그럼 약을 꼬박꼬박 잘 공황이 왔을 때 증상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입장은 뭐냐면 일단은 한쪽 폐가 오그라드는 느낌, 이 한쪽 가슴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등 뒤가 이렇게 뭔가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곤란이 오면은 숨이 잘 안 쉬어지면은 당연히 제가 봤을 때 호흡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착각인데요. 호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숨을 많이 쉬겠죠. 그러면 이제 과호흡이 오겠죠. 그러면 쓸데없는 산소를 계속 처먹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어지러울 테고 그러면 이제 쓰러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제가 그때도 뭐 운전하다가 중간에 응급차를 부르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최근에 공황 발작을 경험을 했는데 공황장애로 막 그때 뭐 연예인 정영돈 씨나 연예인들 공황장애 많잖아요. 그 좋던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그리고 주변에도 뭐 엄주인 말고도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몇 명 좀 있어요. 근데 저런 거는 그냥 정신 상태가 썩었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냥 엄살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공황 발작을 제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었는데 뭐 큰 트라우마도 없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수면장애가 있어서 이 약을 처방받는 친구들한테 약을 몇 번씩 이렇게 몰래 받아가지고 이건 정말 위험한 짓이죠. 처방전 없이 그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먹는 거니까 엄청 위험한 짓인데 잠을 자려고 그런 약을 받아 먹은 적이 있는데 집중 좀 해주실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엄청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몸도 조금 안 좋은 상태였고 근데 이제 자려고 그 약을 먹고 자려고 했는데 뭐 앞에 친구가 밥을 먹자 해서 그냥 밥만 먹고 나가겠다 해서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는데 김밥 천국에서 야식을 먹는데 갑자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똑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내가 밥 먹다가 같이 테이블에 있는데 잠시만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보도블럭에 주저앉아버렸어. 주저앉고 그냥 들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누우면 안 되겠는 거야 몸이. 맞아. 저도 그런 느낌. 그래갖고 와 이러면서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죠. 그래갖고 병원에 가야 되나? 이게 뭐지? 뭐 병이 걸렸나? 뭐 암이 왔나?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 밥은 다 남기고 이제 집에 가서 자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 2-3시간 동안 그게 계속 그러더라고요. 엎드려 있어도 막 고양이 자세로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날 출근도 결국 한 3시간 지각하고 그것도 가다가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소에서 1시간 쉬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걸 공황이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뭐 하니까 공황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황 발작이라는 걸 느끼면서 공황장애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게 됐고, 좀 이제 제가 그때 공황장애는 좀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라는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죠. 지금은 좀 어떻게 치료가 좀 된 편입니까, 지금은? 그렇죠. 이게 그 솔직히 정신건강의학과 막 상담으로 해서 치료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약을 통해서 좀 내가 이제 그게 이제 뇌에서 분비되는 뭐 호르몬이나 이런 분비물에 대한 뭐 에러로 인해서 생기는 게 이제 공황장애다. 이렇게 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의를 내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약을 먹어서 이제 뭐 그런 분비물이나 이런 뭐 그런 거를 좀 조절을 하는데, 확실히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약을 받아 먹으면 괜찮아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모든 사람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이 술을 만약에 그 공황장애가 오고 있습니다. 오면은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면 거짓말처럼 없어져요. 술을 마시면 거짓말처럼 없어지는데 이 술이 언발의 오줌력입니다. 임시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그때 그 고통은 잠시 있는데 다음날 본인에 돼서 한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제 경우에서 뭐냐면 진짜 지금 제가 약을 안 들고 있는데 그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 이러면 바로 옆에 차 세워가지고 밥부터 먹으러 갑니다. 옆에 사람한테 보이면 쪽팔리니까 밥 먹으러 가가지고 이불로 나는 술을 존나 좋아하는 척을 하면서 소주를 시켜요. 그래갖고 소주 한 3잔만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라져요. 눈 녹듯이.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 입장에서는 저는 트라우마가 뭐냐면 이런 갇혀있는 그런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갇혀있는 그런 걸 싫어하는데 일단 차에서 내리면 좀 괜찮아져요. 고통이 한 3분의 1, 2 정도 없어지는데. 근데 발작 왔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못할 수준이던데. 그러니까 발작은 정말 심한 거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구급차를 3번 불렀을 때 저도 그게 컨트롤이 안 됐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아 이거 씨발 또 샤킹인데 하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술을 먹고 그 전날에 술을 먹고 다음날에 술이 깰 때쯤 되면은 그때는 뭐 약을 좀 많이 먹은 게 아닌 이상 500%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술이 좀 깨가는 상태에서 밥을 먹다가 그렇죠. 왔어요. 술이 병원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그럼 난 술도 못 먹을 것 같으면 사회생활 못하냐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공황장애는 술을 피해야 된다. 술이 들어가면은 일단 나중에 술이 깰 때쯤에 무조건 이 알코올이라는 게 뇌가 술이 깰 때쯤 되면은 불안을 동반하게 돼 있다고. 이 공황장애라는 게 알고 보면 다 불안이거든. 불안해서 오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 이런 것도 불안.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저도 쓸데없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쓸데없는 불안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병원을 응급차 갔다가 와서 응급차에 타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진다고 공황 증상이. 거짓말처럼 제가 그때 저는 진짜 온몸에 쥐가 내리고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난리 나가지고, 그리고 고속도로였어요. 광안대교 좀 지나서 부산대교가 있는데 부산대교에서 그냥 약간 옆에 도로배를 대놓고 그냥 차 바로 내려갖고 비상칸바퀴 끄고 구급차 불러가지고 구급차 부르고 있는데 앞에 좀 보니까 차가 밀려가지고 그때 보니까 경찰차가 있더라고. 바로 뛰어가가지고 경찰차 그냥 막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경찰 아저씨가 이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응급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이제 도와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 마음이 안심이 되기 시작한다면 거짓말처럼 그게 사라져요. 저 진짜 그때 경찰차 이렇게 막 두드려가지고 경찰 아저씨들이 이제 뭐 구급차 불러줬는데 구급차가 딱 내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구급차가 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 구급차 그 사이렌 딱 보이는 순간 119라는 게 보이는 순간 한 솔직히 말해서 3분이 없어졌는데 솔직히 뻘쭘하잖아요. 갑자기 내가 너무 멀쩡해지면 그래갖고 일단 지금 안 좋습니다 하면서 구급차에 탔는데
이게 또 샤킹은 안 돼요. 이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바이탈이라고 하거든요. 맥을 좀 예. 잽니까 또 이걸. 뭐 이상한 장비 같은 거 끼우는데 바이탈이 양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가까운 병원에 이렇게 이송을 해가지고 또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 솔직히 말해서 존나 멀쩡해졌어요. 존나 멀쩡해졌는데 너무 쪽팔리니까 그냥 계속 아픈 척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의 병인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온몸에 쥐가 내리고 내가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러는 게 알고 보면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내가 내 스스로 내 뇌에서 만들어낸 허상의 호흡곤란, 허상의 이 뭐라 해야 되나, 온몸에 뭐 쥐 같은 거. 저는 진짜 추천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부끄러워서 또는 쪽팔려서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병원을 가보세요. 병원을 가면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속된 말로 5분의 4 정도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공황 발작이 일반인도 살면서 한 번씩은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제 그게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계속 올 것 같이 하면은 그게 공황장애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통 그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제가 다니는 그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성격이 예민한 사람, 급한 사람, 요런 좀 약간 좀 뭐 완벽주의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안 고쳐지고. 왜냐면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 많으니까. 이게 저도 걱정이 진짜 많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딱 까놓고 말해서 졸라 낙천적인 사람은 이 병 안 걸립니다. 예. 어차피 뭐 오늘 내일 뒤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근데 힘드시면은 병원을 가세요. 병원을 가면 진짜 알 이상한 거 새겨 줍니다. 그거는 또 근데 그게 평상시에 먹는 거랑 발작 시 먹는 게 또 따로 있다고. 예. 그거 발작이 생긴다는 거는 병원을 다니는데도 발작이 온다는 거는 진짜 심한 경우라고 하고요.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온 거는 발작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병원 다니기 전에 발작도 아니고 그냥 이 준발작이라고 할게요. 준발작이 왔었는데 병원을 다니고 준발작도 오지 않고 그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약을 먹어도 발작이 오는 거는 진짜 초특급 상태. 초특급 상태. 그거를 진짜 정의를 한다면 공황장애. 근데 저희 같은 지금 이 친구가 겪었던 거랑 제가 겪었던 거는 아직은 공황장애 밑단계인 불안장애 단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존나 처먹고 이상한 쓸데없는 약을 온갖 때마다 처먹기 때문에 오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약 부작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 맞아요. 절대로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처방전 없이 그냥 오남용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잠이 안 오면 그냥 안 잡니다. 저는 이제 그냥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진짜 제 같은 경우를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 중에서 진짜 병원 가기를 쪽팔려 한다면은 쪽팔려 하지 마시고 진짜 병원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한 점심시간 좀 넘어서 갔을 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저보다 멀쩡한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는 거를 겁내지 마시고 그냥 치료를 받으러 가십시오. 예. 저도 한 번은 상담을 받으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잠도 못 자고 하기 때문에 정신과 가는 게 절대 뭐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누구나 오히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제가 거. 물어봤는데 불면증보다 더 괜찮은 게 제 정도 수준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우면 바로 잡니다. 저는 잠을 못 자요. 예. 예.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 이렇게 좀 뭔가 어떠한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것만 극복하면 저는 그걸 아직 극복을 못했어요. 근데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고 저처럼 저희 둘처럼 술을 안 마시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술을 안 먹는다고요? 술을 먹고 지금도 먹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오늘은 엄주임님이랑 지금 둘 다 좀 취한 상태라 말이 좀 어눌했을 텐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그냥 말씀 한번 나눠봤고요. 어쨌든 지금 공황장애가 있으시거나 그런 좀 증상이 있으신 것 같은 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시고요. 네, 이게 몸에 검사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정신과를 꼭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이만.